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이렇게 활동하시기 전에 왜 물망초의 이사장을 맡게 되셨었는지 그 첫 시작이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기자님도 하셨고 솔직히 교수님 쪽 하셨으면 편하게 돈 벌면서 방학도 있잖아요. 우아하게. 교수님은 방학도 가지면서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굳이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더 욕먹는 왜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욕먹으려고 했나 봐요. 근데 사실 제가 물망초를 시작한 거는 2012년 5월이지만 그 전엔 혼자 했었어요.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도와주고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근데 그 시작이 참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기자를 했잖아요. 네. 제가 기자를 할 때는 유신 시대 말기에 네. 했고요. 그리고 11.6이 나고 5.18이 나고 뭐 이제 이러면서 그 현대사를 언론인으로서 겪은 거죠. 겪으셨네요. 언론인으로서 겪으면서 그때는 여기자라는 게 지금 여자 기자가 참 많아요. 그 당시는 여기자가 잘 없었고 여기자가 있으면 주로 문화부의 뭐 출판 기자, 문학 기자, 뭐 연극 기자, 발레 뭐 이런 쪽인데 저는 사회부 기자를 오래 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안 부르고 귀순자라고 불렀는데 귀순자들이 네. 너무너무 다양하게 넘어왔어요. 전투기 몰고 넘어오는 사람. 네. 그죠? 지금은 전투기 몰고 넘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네. 그 다음에 요 쪽배 하나에 13명이 뭐 단체 그냥 탈북을 3대가, 한다든지. 예, 3대가 다 넘어왔는데 직업이 의사라는데 사람들은 막 구루병에 막 정말 그 사람들의 사진 한 장만 보고도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옛날에는 잠수함도 넘어와서 잡았어요. 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요. 네. 동해로 잠수함이 넘어오다가 잡혔어요. 네. 지금은 잠수함이 뭐 횡행을 하고 다닌다 그러고 핵잠수함까지 뭐 있다는데, 했다고 예. 하는데 하나도 못 잡잖아요. 심지어 다녀갔다는 것조차 안 나오잖아요. 전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때는 잠수함을 잡았다고요. 그런데 그중에 안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 몰고 온 사람, 한 가족이 다 온 사람, 그다음에 잠수함 타고 넘어왔다가 안 간 사람, 간첩으로 왔다가 막 총 맞아서 있었던 사람, 온 사람들이 뭐 그 청와대 습격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김현희도 있었고 칼기 사건도 있었고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게 그때 제가 기자 생활할 때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마 없기도 하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특혜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날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는 정보를 통제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부탁을 하죠. 저 아무개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로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였죠. 국정원, 현재 네, 지금 국정원. 국정원. 그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사는 못 쓰는데 뭐하러 만나보려고 그래요? 기사 안 쓸게요.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 그게 기자 정신인 것 같아요. 기사는 언제 써도 되잖아요. 언제나 써도 돼요. 아까 제가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언제 써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쳐다보면서 농담들도 하죠. 그 당시는 성희롱적인 농담도 하죠. 네, 만날 사람들이 대체로 남자니까. 그 처녀가 그걸 왜 만나려고 해? 여기자로서 예.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여기자라고 안 하고 처녀가 네.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네. 시절이죠. 그러면 제가 그냥 만나보고 싶다. 기사 안 쓴다. 그리고 기사 쓰지 말라는데 기사 쓰면 그 당시에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안 쓴다 그러면 안 쓴다. 그래서 이제 참 많이 만났어요. 그때.
그게 나는 너무 고마워요, 그 당시에. 근데 아마 다른 기자들도 만나보고 싶다고 했으면 저처럼 만나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쇼킹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충격이셨나요? 뭐 사람이 어떻게 저렇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만났던 잠수함에서 이제 안 탈북한, 넘어가고 네. 있었던 그 사람은 키가 요만해요. 키가 작아요, 남자인데. 근데 저보다 어렸어요. 네. 어렸어도 저는 여자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네, 아니요밖에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을 못 하는 것 같다니까. 말은 하지만 논리적인 사고도 안 되고 대화가 안 대화가 되는 안 느낌. 돼요. 내 질문이 뭔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답도 못 하고 그리고 눈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봐요. 대화할 줄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게 안 돼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더니 네. 바지를 쑥 내리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바지를 쑥 내려서 제가 막 갑자기 막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이 자기가 이 옷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 팬티 위로 이 웃도리를 이렇게 넣더니 다시 옷매무새를. 옷매무새를 네. 가다듬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엄청 당황스러웠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그 바닷가에 살았는데 숨을 오래 참는 거예요. 딴 애들보다 2배, 3배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얘를 잠수함에 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도 안 다녔고 그냥 일반 생활 자체를 안 그러니까 한. 교육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사람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혹시 중고등학교 때 네. 수학 뭐 해? 왜 수학을 배워야 해?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희 많이 때는 했죠. 많이 했죠. 네. 네. 저희 때는 굉장히 성차별적이어가지고 아니 뭐 소뚜껑 장사만 잘하면 되지 소뚜껑만 잘 돌리면 되지 뭐 수학을 하려고 그래 막 어른들도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을 만난 거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제 국가라는 거를 제가 법학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전체주의 국가가 어떻고 이걸 머리로는 다 알았는데 그쵸. 실제로는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S대학 무슨 과를 나왔어도 너는 저 탄광에 가서 뭐를 해? 그러면 내가 뭐를 했든 가야 되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죠. 근데 얘는 5살, 4살부터 애들이 막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해갖고 뭐 이렇게 뭐 고동도 꺼내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오래 물속에서 숨을 참는 거를 알고 그 요원으로 키운 겁니다. 얘만 그 그랬겠어요? 나이부터. 그 네. 나이부터. 일반 그 학교에서 잠수함만 있겠어요. 네. 각계 걔만 각 그러니까. 정말 적재적소로 네, 얼마나 바로 많은 그것. 사람들이 희생을 바로 당했겠어요. 그거예요. 제가 물망초 이거 하면서 물망초 학교도 있었거든요. 우리 물망초 학교에 아코디언을 너무너무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12년 9월에 개교하셨죠? 네. 너무너무 아코디언을 잘 치는데 걔는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그냥 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이거 모르고. 하고 군사 이거. 근데 그 학교에서 또 뽑히면은 김정은 앞에 가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걔가 한 거는 아코디언 치는 거 하고 군사훈련.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교육의 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에 소질이 없어도 국어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읽을 줄 알고 독해력도 하고 문해력도 가지고 그죠? 말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엄마, 아빠 이러면서 1살, 2살부터 말을 배워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균형 잡힌 이해력을 키우는 거고 사회라는 과목, 수학이라는 과목 다 나름대로 수학은 논리력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 자연, 과학, 뭐 체육 이런 거 다 해야 이게 균형 잡힌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다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누가 넘어왔다는데 특이한 사람들이 그럼 또 부탁을 하면 제가 약속을 지킨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또 만나려고?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해줘요. 뭐 이런 사람도 왔는데 몰랐지? 박 기자 몰랐지? 네. 거기도 오, 만나게 이제 해줄까? 먼저 이제 먼저 네. 서제션을 하는 거죠. 만나게 해줄까? 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노출이 되지 않았던 분도 만나게 되고 이러면서 탈북자들한테 관심이 갖고 더 먼저는 탈북자보다도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이게 그냥 공산주의가 뭐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국유화해서 같이 뭐 잘 먹고 같이 나눠보세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을 망가뜨리는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체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막 북한학과 교수라는데 막 정말 애들 말로 골 때리는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팩트도 막 틀리고요. 막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한데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은 글로만 읽었기 때문에 책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게 체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기자를 하면서 교수로 직업을 바꾼 것도 제가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박사학위 논문을. 필드와 학교, 연구가 같이 가야지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연극학과 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네. 근데 우리는 의사는 실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의사, 간호사 이런 거는. 다른 학문은 필드에 있다 온 사람을 완전히 냉대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탈북자들의 관심이 많았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속속들이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들을 개인적으로 돕고 그랬었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면에서 돕고 그러다가 국회에 가서 보니까 우린 국회의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욕도 많이 하지만 물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굉장히 레이지하죠. 그 다음에 재선, 3선을 하기 위한 쪽으로만 열심히 하지 국가의 미래나 비전을 설계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국정은 안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거의 참 없어요. 힘들게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지역구에서 표를 못 얻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죠. 제가 탈북자나 국군 포로나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4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운동으로 가져가야 된다. 국민이 알아서 국민이 여론으로 국회의원을 압박해야지 국회가 변하지 절대로 국회의원들은 표가 안 되면 안 해요. 이번에 미테랑이 국민 70%가 그다음에 국민의 70%가 반대하면 의회는 60% 정도 반대해요. 근데 여기도 선거가 얼마 안 남고 보니까 거의 국민이 반대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반대를 했어요. 밀어붙여버리잖아요. 밀어붙였더니 뭐 그냥 온갖 지금 파리 시내가 난리 아닙니까? 그래도 그 리더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나 3선 안 돼도 좋다. 이거를 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리더는 그래야 돼요. 처칠이 그랬고 드골이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안 바뀌겠다. 장관이 1, 2년 장관하면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산은 그 전에 짜거든요. 자기 손으로 예산 하나도 못 짜면서 어떻게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돈하고 사람한테서 저력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밑에 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은 장관이 된 다음에 차관이 된 다음에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한테 파고들어서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NGO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맨 무슨 운동본부 무슨 연합회 막 거창하게 막 쓰잖아요. 그래서 거창한 것 나 싫다. 아주 정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우리 기독교
한국인 아니어도 대체로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미랄이 되어. 네. 미랄이 되어 내가 썩겠다는 거잖아요. 말은 기도할 때는 그래요. 미랄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겨자씨는 진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작거든요. 정말 그런 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꽃 중에서도 제일 작으면서도 꽃말이 여운이 남는 것. 장미, 백합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잊지 마세요. 사랑, 우정, 모정, 뭐 정의 이런 꽃말이 아니라 나를 잊지 마세요. 아 이게 6.25 때 포로가 된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겠네. 근데 지금도 북한 탄광 지역에 있다고? 그거를 그 국군 포로분을 어떻게 모셔올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잊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달라진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Forget me not 하고 하는 물망초를 저희가 법인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 이사님들은 다 좋다 그러시는데 다른 분들은 물망초 왜 무슨 무슨 풀을 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너무 맞는 이름인 것 같아요. 국군 네. 프로 어르신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적절한 이름 그다음에 같아요. 탈북자도 마찬가지죠. 물론 무슨 외교관 했던 분도 오시고 비서했던 뭐 김일성 비서했던 사람도 오고 하지만 대부분이 배고프고 못 배우고 천대받고 이러던 분들이 이제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하잘것없는 아주 작은 꽃처럼 그렇지만 꽃이죠. 꽃이죠. 꽃은 아무나 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탈북자들이 이미 내 곁에 와 있다는 거를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의 통일은 소원, 요새 노래도 잘 안 하긴 하지만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렇게 하면서 통일 입에 막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What can I do?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뭘 해야 돼? 통일을 위해서? 미리 온 통일이 우리 곁에 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반에도 있나? 우리 학교에도 있나? 걔는 잘 살고 있나? 혼자 왔다는데 아우 외롭겠다. 명절에 특히 얼마나 힘들어 할까? 뭐 떡이라도 한쪽 갖다 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이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이모티콘이라도 좀 따뜻하게 그런 거를 내가 하다 보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탈북자들이 다 북한하고 통화도 하고 부모님한테 돈도 돈도 보내드리고. 보내드리고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 아버지, 자기 형제, 자매들하고 통화할 때 나 여기 오니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혼자서 막 힘들었는데 누가 똑똑하더니 떡 3알 갖다 줬어. 너무 맛있더라. 얘네는 떡을 이렇게 해, 우린 저렇게 해 먹었는데 하면서 그 따뜻한 말이 주고받을 때 북한은요.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요. 우리는 핸드폰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입 닫고 있잖아요. 북한은요. 옛날에 우리가 빨래터 이런 정말 소문이 빠르게 정말 소문이요. 네. 순식간에 퍼져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동강 숭어도 받았잖아요. 뭐 이게 뭐야? 어머니가 갖다 드리라고 보내주셨대요. 네. 북한에서 꽝꽝 얼은 게 왔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나한테 왜? 했더니 장학금 주셨는데 내 새끼를 아무도 없는데 내 새끼가 오늘 없어졌는데 보니까 한국에 가 있다는데 그 한국은 미제 앞잡이고 막 거렁뱅이들이 득실득실하고 몸 파는 그렇다는데. 여자들이 막 이렇다는데 내 새끼가 진짜 가서 어떻게 돼 있을까 막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어디 대학에 갔는데 야 그 대학 뭐 엄청 비싸다는 네가 어떻게 거기를 갔냐? 근데 장학금을 받았어. 등록금은 한국에서 주고 반반 대학에서도 주고 누가?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주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주고 그리고 물망초라는 NGO에서도 우리를 줬어. 물망초가 뭔데? 근데 물망초 모르는 북한 사람들은 없어요. 네. 왜 아냐? 북한에서 제일 재미있게 모든 어린이들이 다 보는 애니메이션에 물망초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다가 막 정보도 주고 막 북한을 못 살게 해코지도 하고서 내가 네. 막 웃었어요. 네. 그걸 생각하고 물망초라고 지으셨던 건 아닌데. 네, 저는 미세 앞잡이는 네. 아니니까. 지금 처음 알았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탈북자들한테 네. 애니메이션에 만화 영화에 물망초라는 거 있냐? 그러면 있어요. 아니 우리 핸드폰에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그 물망초 조그만 그 꽃이 뭔 나쁜 짓을 한다고 저 북한을 못되게 굴고 미제한테 막 앞잡이 노릇하고 뭐 이러고 자기네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물망초를 아는데 거기서 장학금을 줬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완전히 놀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겨울에 엄청 추운 날인데 글쎄 그걸 가져왔는데 제가 막 그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걸로 할게. 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네. 친구들하고 그 탈북자 친구들하고 같이 먹든지 아니면 너희 학교 그 한국 친구들을 불러서 북한식으로 이거 숭어탕을 끓여서 먹으라고. 네.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곳이 북한이다. 그 다음에 탈북자들이 북한에 통화를 할 때 통화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통화할 때 한국이 정말 따뜻한 나라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갈 때 통일은 저절로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도와줘서 통일되는 게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그렇게 됐으면 한국은 정말 우리 민족이구나. 한국 정말 좋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감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억해 주기는 것만 해도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을 하게 되니까 내 주변에 탈북자가 와 있나? 식당에 가서도 조금 북한 맛이 쓰는 것 같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저는 우리가 탈북자들한테 따뜻한 시선만 보내줘도 통일은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스무스하게 통일이 될 수 있다.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탈북자들이거든요. 딸이 엄마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직접 가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우리가 한국은 이렇게 좋아요 얘기해봤자 아이고 미제 앞잡이들 이런단 선전이죠, 말이에요. 선전. 선동으로 받아들이지만 내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가서 피부치도 하나도 없는데 엄마 나 이렇게 잘 살아. 엄마 미장원에 머리 자르러 갔더니 나 북한에서 왔냐 그러면서 그냥 잘라줬어. 어머 이게 염색도 해줬어. 너 머리가 왜 그러냐? 그럴 때 염색해준 거야. 한국은 이게 유행이야. 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정말 통일은 스무스하게 오고 크게 부작용 없이 오고 그리고 따뜻하게 온다는 거죠. 정치로 절대로 통일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물망초를 만들게 됐고 아주 작은 의미로 시작을 하자. 아니, 나비의 날개짓 날개짓이. 하나가 태풍을 물고 온다는데 저는 그거 믿어요.